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말 내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과 이어진 추가 입장문, 내부 성찰과 반성을 하랬더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내부의 문제를 친문과 비문의 문제로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을 못 짚는 이들의 우왕좌왕 자아 비판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공분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속 시원한 해법은 고사하고 진솔한 자기 반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초선 의원들이 이제 선거 결과가 나쁘면 항상 가장 먼저 나서죠. 선거가 지면 항상 어순하게 마련이에요. 초선들은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큰 선거 이후에는 초선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게 다반사입니다. 예. 그래서 초선은 그래도 된다고 보는데, 관건은 이제 그 패인 분석에 통찰이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2년 전 조국을 소원한 것은 매우 게으른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게으른 분석으로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에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는 그들을 향해 충고 아닌 충고를 했는데요. 통찰 없는 자기 반성이 가장 위험하다라며 공부 좀 하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은 걸까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저들은 저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각설하고 정신 좀 제대로 챙깁시다. 배째값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권이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어눌하고 좀 어리숙해 보이는 초등학생 같은 목소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입니다. 그는 지난 7일 저녁 보궐선거가 승리로 확정되자 야권의 승리라며 자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4.7 보궐선거 승리는 야권 모두의 승리라는 거죠. 자기도 희생했고 양보도 하고 선거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같이 나누고 기뻐할 자격이 있다는 뜻인데요. 또 너무 당연하게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시 운영에 대한 자기 지분도 열심히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이 11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야권의 승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힘당이 승리한 것이고 유권자들은 국힘당 오세훈을 찍었다며 안 대표는 국힘당 승리를 축하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추호 김종인 선생은 안철수가 정말 싫은가 봅니다. 깜냥도 안 되는 게 나대는 게 꼴 사납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놈이 그놈인 거죠. 이런 거겠죠. 국민의힘도 비판했어요. 실제 내용 보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거죠. 거봐 내 말이 맞지. 정치인 김종인은 어떤 정당에도 공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다른 정당에 애정이 없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은 항상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지. 어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더라. 다들 실패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의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을 만든 적이 없어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됐죠. 그때는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하고 탈당했죠. 본인의 손으로 대통령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태 이번 보궐시장을 한번 만든 거지.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어요. 예. 오세훈이 대단해서 당선됐냐. 이런 말도 네. 했던데.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까지 때리는 건 저는 본인의 구상에 향후 안철수 대표가 방해가 된다 싶은 거겠죠. 예. 그리고 그 구상에는 지금 국민의힘도 장애가 된다고 여기나 봐요. 국민의힘도 때리는 걸 보면. 어차피 뭐 어떤 정당에도 애정은 없는 분이니까.
그 목소리를 마구 쏟아내고 그걸 포털에 계속 실어 나르고, 예. 타격은 안철수 대표가 가장 많이 받는 거죠, 현재. 물론 안철수 대표가 말한 이것은 야권의 승리란 말은 저는 허망한 소리라고 봅니다. 예. 트로피는 국민의힘이 가져간 거죠. 안철수 대표는 가져간 게 없죠. 선거 전 연일 안 대표를 비판한 이유는 국힘당 후보 띄우기에 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선거 뒤에도 안 대표를 겨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이는 야권 대통합 과정에서 안철수 변수로 인한 국힘당 내부의 혼란을 줄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향후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의 결합을 모색하며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전 위원장이 당의 체질 개선보다 당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움직임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우선 보궐선거 압승으로 애써 확보한 국민적 지지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한순간에 지지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국힘당 중진과 초선을 가리지 않고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야권 통합 역시 국민의당과 합당 논의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내부 혁신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뭐 원래 그런 정당 아니었습니까? 선거가 승리로 끝나자 다시 도로 새누리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개버릇은 절대 남 못 주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이긴 선거, 이게 모두 지들 잘난 탓에 이루어진 승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잠시 꼴보기 싫은 지지자들의 이탈일 뿐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침몰하는 겁니다. 이는 야권 대통합 과정에서 안 대표의 무게감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 대표를 향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발언을 하며 대립했었습니다. 야당 내에서는 이런 견제가 오세훈 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는데 일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국힘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선거가 끝나면 합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건을 따지지 말고 국힘당으로 들어오면 된다며 안 대표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불쾌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제부터 안철수 효과가 빛을 발하게 될 예정인데요. 안철수는 꽤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안철수 효과의 발광을 선보여 줘야 할 텐데요. 내심 기대가 큽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 장모 최은순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경기도 성남시의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13년 사들인 부동산의 농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6년 양평군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사들인 농지를 자식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지법 위반과 편법 증여 의혹을 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거죠. 이분도 파면 팔수록 불법과 비리 의혹만 쏟아져 나오는데요. 윤석열의 유일한 리스크가 마일리지처럼 다박다박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수십 건에 달하다 보니 이런 일가족을 거느린 사람이 대권 후보로 과연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드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은 아마 이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장모와의 연을 끊어야 대선에 숟가락이라도 얹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